자, 이번 시간 보실 내용은 열량과 비열이 되겠습니다. 먼저 열량. 자, 열량의 단위는 칼로리를 사용한다. 1칼로리란 순수함물 1g을 14.5도에서 15.5도씨로 1도씨 높이는 데 필요한 열량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국과 미국에서는 BTU 단위를 쓰고요. 1파운드, 1화씨 높이는 데 필요한 열량을 말한다. 그래서 칼로리의 정의, 킬로칼로리, 여기서는 킬로칼로리 그러면은 물 1kg을 1도씨 올리는데 필요한 열량입니다. 이 정의를 좀 알고 계셔야 된다. 그죠? 1kcal의 정의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비열, 단위 중량당 물질의 온도를 1도씨 올리거나 내릴 때 필요한 열량을 그 물질의 비열이라고 한다. 단위는 킬로칼로리 per 킬로그램 도씨. 그래서 1kg을 1도씨 변화시킬 때 필요한 열량, 킬로칼로리가 되겠습니다. 자, 이 비열의 종류가 크게 두 가지. 우리가 정합 비열과 정적 비열을 씁니다. 먼저 정합 비열. 단위를 보시면, 기호를 보시면 C가 비열이고요. P가 압력. 그래서 정압, 압력이 일정한 상태에서의 비열이다. 자, 기체의 압력이 일정한 상태에서 1도씨 높이는데 필요한 열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압력의 차이, 산을 올라갔을 때 고산지 높은 곳에 갔을 때 압력이 낮아집니다. 자, 그때 뭡니까? 물을 끓이게 되면 낮은 온도에서 물이 끓는다. 그런 차이가 생깁니다. 압력에 따라서. 그래서 압력이 일정한 상태에서 우리가 그때의 비열값을 정합 비열로 하자 이렇게 정한 겁니다. 마찬가지 정적 비열 CV입니다. 그죠? 최적 볼륨. 자, 기체의 최적이 일정한 상태에서 1도씨 높이는데 필요한 열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합 비열과 정적 비열의 정의를 보시고 그 다음에 비열 B 두 개의 B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정합 비열과 정적 비열. 기호로는 K를 쓰고요. 자, CV분의 CP가 됩니다. 정적 비열 분의 정합 비열. 자, 이 두 개는 항상 1보다 크다. 비열 K는 항상 1보다 크다. 그 얘기는 CP는 CV보다 크다. 이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비열 K는 항상 1보다 크다. 이 내용 좀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물질의 비열값, 우리가 물은 1, 공기 0.24, 얼음 0.5, 수증 0.46. 일단 물하고 얼음, 공기 정도, 요건 좀 기억을 해 두셔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BTU하고 관계가 이렇게 나옵니다만은, 이것까지는 여러분들이 못 외우시더라도 물질의 비열값 정도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현열과 잠열 및 열 용량. 자, 현열과 잠열. 자, 이 개념은 뭐냐? 자, 열 용량에 있는 그림을 좀 보겠습니다. 그죠? 자, 우리가 물질은 세 개의 상이 존재합니다. 액체, 고체, 기체. 그죠? 이 물질은 우리가 물을 가지고 설명을 할 때 동일한 온도에서 서로 다른 상이 이렇게 존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 얘기는 뭐냐? 얼음에서 열을 받아서, 얼음 고체에서 열을 받아서, 융의 열을 받아서 액체가 된다. 그러니까 여기도 열이에요. 열을. 그죠? 열을 받았고, 그 다음에 물에서 물인데, 동일한 상인데, 0도씨에서 100도씨, 100도씨가 되었죠. 그 얘기도 마찬가지. 여기도 열을 받았습니다. 마찬가지 물이 수증기로 바뀌었습니다. 100도씨의 동일한 온도에서 마찬가지 열을 받습니다. 물질이 열을 받으면 상이 변하기도 하고 온도가 변하기도 합니다. 자, 모두 같은 열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구분하기 좋게 하기 위해서 자, 상이 변할 때 열을 우리는 잠열이라고 하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같은 상이고
온도가 변화할 때 우리는 이것을 현열 또는 감열이라고 하자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마찬가지 얘도 동일하죠. 상이 바뀌었습니다. 동일한 온도상에서 잠열이 되겠죠. 자, 잠열, 잠열 같은 잠열이에요. 그러니까 헷갈린다. 뭐 얼음이 물로 녹일 때 융해열, 융해열에 의해서 녹는다. 융해잠열이 됩니다. 마찬가지 물이 수증기로 바뀌었어요. 증발잠열이라고 부릅니다. 그죠? 증발열에 의해서 또는 기화열에 의해서 그러면 기화잠열, 증발잠열 이렇게 그죠? 그래서 현열과 잠열. 자, 현열을 보시게 되면 어떤 물질의 상태 변화 없이 온도만 변화시키는데 필요한 열량이다. 그죠? 현열입니다. 아까 0도씨 물이 100도씨에 물이 됐을 때 상태 변화 없이 동일한 액체 상태고 온도만 변화시키는데 쓰이는 열량을 우리가 현열이라고 한다. 자, 그러면 현열 계산식을 보겠습니다. 0도씨 물이 100도씨 되기까지 필요로 한 열량을 계산한다. 그것이 현열, 그죠? 현열의 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열 열량을 구하는 계산 공식 G, 물체의 중량이다. C, 비열입니다. 비열의 단위를 보시면 킬로칼로리 per 킬로그램 도시입니다. 그래서 물의 비열은 1이다. 1킬로칼로리 per 킬로그램 도시가 됩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 물 1kg을 1도씨 변화시키는데 1kcal가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요 상태다. 5kg의 물이 있다. 이렇게 가정하다면, 그죠? 자, 1kg 1도씨 변화시킬 때 1이 필요한데 그게 5kg가 있습니다. 곱하기 5를 해주면 되죠. 그게 G가 됩니다. 5kg. 물체의 중량이다. 그죠? 킬로그램. 그 다음에 온도차. 왜? 1도씨 변화시킬 때 1이 필요하니까 얘는 0에서 100도씨까지. 그래서 온도차 100-0. 큰 온도에서 작은 온도 빼준다. 온도차가 되겠습니다. 그죠? 이렇게 해서 현열을 구하는 공식이 자, 이렇게 계산이 된다. 그 다음에 잠열. 어떤 물질의 온도 변화 없이 상태만 변화시키는데 필요한 열량이다. 자, 우리가 100도씨의 물에서 100도씨의 증기로 바뀔 때 온도 변화는 없지만 상태만 변한다. 액체에서 기체로. 자, 이때 잠열 계산 공식 보면 G 곱하기 잠열량이다. 잠열량이라는 것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물의 증발 잠열 539kcal per kg 1kg을 변화시킬 때 539가 필요하다. 이건 딱 정해져 있는 수치가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암기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10kg의 100도씨의 물이 100도씨 증기로 바뀌는데 필요한 열량이다. 그러면 뭐다? 1kg가 증발하기 위해서 539가 필요한 겁니다. 그럼 539에 곱하기 그 물체의 중량 10kg 곱해주면 되겠죠. 자, 그래서 539를 기억하셔야 되고 얼음의 융해잠열 79.68 그죠? 자, 요거 같은 경우는 반올림에서 80으로도 많이 사용을 하기 때문에 80으로도 기억해 두셔도 관계는 없겠다. 자, 그래서 현열과 잠열, 그 다음에 열용량이 되겠습니다. 열용량이란 어떤 물질의 온도를 1도씨만큼 올리는데 필요한 열량이다. 그 단위는 킬로칼로리 도시다. 이렇게 나오죠. 자, 얘는 1도씨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근데 뭐예요? 몇 킬로인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물의 비열에서 킬로칼로리 per 킬로그램 도시에서 얘는 1kg일 때 그죠? 1kg 1도씨 변화시킬 때 필요한 열량인데 그게 그 열 용량이니까 몇 킬로가 있든 그죠? 예를 들어서 10kg다 이러면 10kg를 곱해져 버리면
그 물질의 열 용량, 총 열량이 나옵니다. 그래서 킬로그램 단위가 없어지고 킬로칼로리 퍼 도시 남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그 물질의 질량에다가 비결 값을 곱해줌으로써 열 용량을 계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25도씨의 물 10kg을 대기압에서 비등시켜 모두 기화시키는데 약 몇 킬로칼로리의 열이 필요한가? 물의 정말량면은 540이다. 이런 식으로 단서조항을 이렇게 주면 이거대로 계산하면 됩니다. 자, 25도씨의 물 비등시켜라. 증발시킨다는 거죠. 그래서 25도씨를 100도씨의 물까지 변화를 하고요. 그 다음에 100도씨 물이 100도씨 증기로 두 번 변화를 시킵니다. 두 번 변화를 했을 때 총 열량을 구하는 것이 되겠죠. 얘는 동일한 사항인데 온도가 변화했다. 현열이 됩니다. 그죠? 동일한 온도인데 사항이 변화를 했다. 잠열입니다. 현열 계산 공식 G, C, 온도차. 그죠? G 10kg, C 물의 비열이니까 1. 그 다음에 온도차 25도에서 100도씨까지 큰 온도에서 작은 온도 빼주면 됩니다. 그죠? 잠열. 자, 물의 증발 잠열은 540이다. 1kg당 540인데 그게 몇 킬로가 있다? 10kg가 있다. 곱해 주시면 되겠죠. 이 두 개를 합하게 되면 총 필요한 열량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보실 내용 일과 동력입니다. 자, 일. 어떤 물체에 힘을 가했을 때 그 물체가 움직인 거리를 말한다. 킬로그램, 메다. 그래서 단위는 킬로그램, 메다로 나타낸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줄의 실험을 통해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자, 줄의 실험을 통해서 나타난 수치,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할 때 거 뭐다? 이 실험에 의해서 중량 1kg을 1m 움직일 때 발생되는 열량의 값은 427분의 1kcal라는 걸 알게 되었다. 이 내용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1kg 1m 움직일 때 427분의 1kcal. 그죠? 그러면은 1과 열의 관계를 보겠습니다. 그죠? 1의 열당량과 열의 열당량 나오죠. 1의 열당량, 일을 할 때 발생하는 열의 양이고, 열의 일당량, 열량이 있을 때 이 열량으로 할 수 있는 일의 양이다. 자, 우리가 쉽게 생각하시면 여러분들 운동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내가 자 걸어서 5km, 5m 정도를 움직여요. 그죠? 움직입니다. 그러면 이 5m를 움직이면서 내 몸에서 뭐예요? 칼로리가 소모가 되죠. 그죠? 내가 움직인 거리는 뭡니까? 1이 되고요. 이 일을 했을 때 칼로리가 소모된다. 이 칼로리는 열량입니다. 그죠? 그래서 일을 할 때 열량 또는 열량을 가지고 그러니까 음식을 먹을 때 내가 어떤 음식에 요거는 다 먹으면 몇 킬로칼로리입니다.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그럼 요걸 먹고 내가 움직이는 거리. 자, 이것을 우리가 일의 열당량, 열의 일당량 이렇게 얘기합니다. 앞에서 427분의 1, 1kg 1m 움직일 때 427분의 1의 열량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일의 열당량. 열의 일당량은 반대로 427kg/m per 킬로칼로리. 1킬로칼로리는 427kg를 1m 움직일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내용은, 자, 일단 102km/s. 자, 요것은 이제 뭐냐면 요 밑에 있는 요 내용으로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1kW, 1PS, 1HP. 마력입니다. 그죠? 마력. 자, 영국 마력, 영국 마력, 국제 마력,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 쓰는 킬로와트. 그죠? 축동력, 축마력. 이렇게 됩니다. 자, 이 마력 값을 1로 환산하면 어떻게 되느냐? 1kW 102kg/ms가 됩니다.
자, 이것을 열량으로 환산하면 860kcal가 됩니다. 자, 그건 뭐냐? 1의 열당량, 그죠? 1을 열당량, 102 곱하기 427분의 1, 860 안 나옵니다. 그죠? 근데 어떻게 860이냐? 얘는 아워고, 얘는 세크예요. 그러니까 얘는 1초 동안의 일입니다. 그죠? 근데 얘는 1시간 동안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3600을 곱해준다. 1시간은 3600초니까. 그렇게 했을 때 나오는 수치가 860이 되는 겁니다. 이거 필요 없고 그대로 암기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동력 나오죠. 자, HP, PS, 영국마력, 국제표준마력, 킬로와트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킬로그램 메다 퍼 세크 동력이 되겠습니다. 동력의 단위는 1와트, 1줄 퍼 세크와 동일하다. 단위는 동일합니다. 요거 좀 기억해 두시고요. 자, 앞에서 얘기한 대로 1kW는 102km per sec입니다. 여기에서 427분의 1, 2를 열량값, 1의 열량값입니다. 곱해주고요. 얘는 hour, 열량은 항상 시간으로 표시를 합니다. 근데 1은 초로 되어 있으니까 1시간에 3600초 곱해줌으로써 860kcal. 그래서 1kW 102kg/s 열로 하면 860, 그죠? 요거는 모르시더라도 요 내용은 기억하셔야 된다. 그 다음에 PS 값도 마찬가지 75, 632, HP 76, 641. 자, 요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연력학 용어의 정리인데요. 일단 가스의 밀도라는 것은 질량을 부피로 나눈 값이다. 단위는 그램 퍼 리터가 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가스의 밀도는 우리가 기체의 밀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22.4분의 분자량 이렇게 나옵니다. 22.4라는 것은 아보가드로 법칙에 의해서 기체 1몰당 최적은 22.4리터로 동일하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분자량을 22.4로 나누게 되면 기체의 밀도가 나온다. 그 다음에 기체의 분자량을 공기의 평균 분자량 29g으로 나눴을 때 기체의 비중이 나오고요. 자, 분자량분의 22.4 반대죠. 자, 이렇게 하면 기체의 비체적이 나온다. 단위가 바뀌는 것이 되겠습니다. 부피분의 질량, 밀도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단위 정도 이 내용 기억해 두시고, 가스의 비중 마찬가지, 그죠? 비교한 중량값입니다. 뭐하고 비교했느냐? 가스의 경우는 공기의 분자량, 그죠? 공기가 기준 물질이 됩니다. 표준 물질. 그래서 이 표준 물질과 비교한 값이 됩니다. 자, 비체적. 자, 단위 질량당 차지하는 체적. 리터 퍼 g입니다. 밀도의 역수다. 이렇게 되죠. 액밀도, 액비중. 자, 어떤 물질의 질량은 30g이고 부피는 600세제곱cm다. 이것의 밀도는 밀도의 단위를 보시면 그램 퍼 세제곱미터 3승입니다. g을 최적으로 나누어라. 30을 600으로 나누어라. 단위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자, 그대로 단위대로 해주시면 된다.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